작업하기는 뭐 하고. 중복 조합에 대해서 해봅시다. 중복 조합은 중복을 허락한 조합이에요. 그래서 n개 중에 선택하는 경우에 쓰여요. 조합에선 이거 하나만 배우시면 되고요. 이 파트가 사실은 꽤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복 조합은 이제 이해하는 것부터가 좀 중요하긴 한데 일단 이해는 선택하는 걸로 문제를 이해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해에 대한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거와 비슷한 이제 예시들, 기본 문제들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걸 보면 저건 중복조합이다 이렇게 느낌이 와야 돼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고 그 중에서 이제 풀이법이 중복조합을 접근하는 풀이법이 사실은 이거 말고 다른 풀이법이 하나 더 있어서 그거까지 이렇게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선택하면 얘는 이제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NHR 이렇게 써요. 이게 중복 조합이에요.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는 n하고 r하고 더한 다음에 1을 빼요. 그 다음에 C 조합으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같은 값을 얻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조금 알아야 될 게 n은 선택 가능한 것의 선택 가능한 대상이고 r은 반드시 지키는 대상이에요. 맞추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문제에서 선택 가능 대상이 누군지 반드시 개수를 맞춰야 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보면 누가 n이고 누가 r인지 알 수 있죠. 그럼 바로 NHR 이렇게 쓰고 그거를 둘이 더해서 1을 빼서 조합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좀 해봅시다. 선생님이 가장 많이 쓰는 설명은 음식점 설명이에요. 그래서 음식점으로 설명하시면 되고요. 이해하시면 되고요. 설명은 이제 여기 7명이 갔어요. 7명이 중국집에 식사를 하러 이제 7명이 갔어요. 중국집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는 짜장면, 짬뽕, 볶음밥 이렇게 세 종류의 음식이 있었어요. 세 종류의 음식이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가서 7명이 간 거죠. 그럼 이제 입장은 누구냐면 요리사가 보는 거예요. 요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이것까지는 볼 필요 없어요. 누구 입장이냐 이런 것까지는 볼 필요 없는데 이게 설명하기 위해서 요리사 입장에서 주문의 개수가 어떻게 들어올까? 이게 바로 중복조합이에요. 알겠죠? 7명이 왔어. 그럼 3개 중에 뭐를 몇 개 만들고 뭐를 몇 개 만들고 뭐를 몇 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내놔야겠죠. 누가 먹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요리사 입장에서는. 단지 자기가 뭐를 몇 개 만들어야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요리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주문 개수, 주문 방법의 수. 이게 바로 중복 조합이에요. 자, 그럼 이제 7명 입장으로 돌아갑시다. 이제 홀로 갔어. 첫 번째 사람이 나는 짜장 이렇게 할 수 있죠. 두 번째 사람 너 짜장이야? 그럼 난 짜장 안 먹어. 이럴 순 없잖아, 그치? 나 짜장 못 먹네. 이럴 수 없잖아. 또 시켜도 되죠? 이게 그래서 중복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대상이 누구야?
얘네가 음식의 종류가 선택 대상이에요. 그 중에 선택을 하는 거야. 선택 대상은 n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선택하는 거니까 여기가 선택 대상, 여기가 n인 거예요. 반드시 MC원 몇 개 시켜야 돼? 물론 이제 1인 2개도 안 되고 지금 이렇게 아주 평범한 걸로 합시다. 평범하게 당연한 걸로 합시다. 7개는 시켜야죠. 이게 반드시 지켜 맞춰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R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3H7 이렇게 그냥 푸시면 돼요. 3H7. 그럼 3H7이 왜? 이거는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예요. 3H7이구나 이렇게. 그럼 이게 왜 더해서 9C7 또는 9C2로 풀면 되는지를 지금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7명이 가서 시키는데 시킨 걸 또 시켜도 돼요. 중복이죠. 그 다음에 선택하는 거니까 조합인 거예요. 그래서 중복 조합의 문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막 시킬 거예요. 너 뭐 시킬 거야? 난 짜장면. 어느 날은 짜장면만 7개 시킬 수도 있죠. 짬뽕만 7개 시킬 수도 있어요. 볶음밥만 7개 시킬 수 있어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요리사는 보통 이렇게 주문 받는 사람은 종이를 주죠. 어떻게 주문하세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막 표시하잖아. 근데 여기서는 중국집에서 이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택했어요. 여러 가지 방법. 사람들이 이렇게도 시키더라는 거야. 딱 알겠죠? 짜장면 몇 개? 3개. 짬뽕 2개. 좋은데?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문이 왔는데 짜장면이 5개, 짬뽕이 2개겠지? 아니야, 짜장 5개, 볶음밥이 2개일 수도 있어요.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효과적인 주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숫자 쓰면 되잖아요. 그게 제일 좋아요. 표를 안 만들고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하면 되겠지만 그냥 이게 나름 여기 요리사가 좀 특이하신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3개의 요리를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구분을 지으면 돼. 선택의 구분을 짓자. 몇 개를 선택기 위해서 구분 지어야 돼? 이거 시켜야 될 게 몇 개야? 대상이, 선택 대상이 몇 개야? 3개잖아, 그지? 그럼 3개를 구분 짓기 위해서는 2개의 구분선만 있으면 돼. 그러면 1, 2, 3개가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가 1, 2, 3개로 구분 짓는 거니까 이게 구분선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대상이 n개면 몇 개가 필요해? 구분선은? 하나 적게 필요해. 그럼 n개로 나눠져. 그쵸? 그래서 여기가 3개니까 구분선은 2개만 필요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합시다. 이제 시키고 칸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네, 주문하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 5개가 들어가. 여기 2개가 들어가. 딱 알겠죠? 여기 7개가 다 들어가요. 딱 알겠죠? 그래서 이 구분선을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그럼 이 구분선을 이용해서 결국 주문이 들어올 수 있겠죠? 개수를 굳이 경우의 수를 세보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문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7명이 왔으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일곱 명을 주문인 0으로 표시하고 구분선을 (1) 로 표시하면 결국은 0 의 배열로 볼 수 있죠. 이 주문의 가능수예요. 그렇죠? 여기는 사실은 이제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조합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자리가 몇 자리가 됐어? 9자리가 됐죠. 9자리가 됐으니까
따라서 9자리 중 0이 들어간 7자리를 선택하거나 1이 들어간 2자리를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순서가 정해진 순열은 조합도 가능하고 같은 것으로도 가능하다는 게 사실 같은 거와 조합이 관련성이 있어요. 그럼 봐, 7자리, 9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그럼 2자리를 아무렇게나 선택해봐. 그럼 거기에 1을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러면 두 개 이렇게 3개가 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따라서 3H7은 원래는 어떻게 더하는가? 이 7명 더하기 주문이 3개니까 3에서 1을 빼는 거죠.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하나 적은 수가 필요하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n 빼기 1에 그 자리에 0이 들어갈 7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요, 이렇게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립을 해요. 그래서 중복 조합이라는 건 조합으로 바꾸어서 풉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제 일반화 시키면 그런 거죠. 일반화 시키면 NHR은 실제로는 R 더하기 N 빼기 1이죠. R 더하기 N 빼기 1이죠. 근데 그냥 우리는 N 더하기 R 빼기 1 CR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같은 류의 문제로 이게 사실은 훨씬 중요해요. 이 문제라고 합시다. 그랬더니 새로운 요리사가 왔어. 새로운 요리사가 와서 이때까지 이렇게 힘들게 받았어요?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간단하게 짜장면 시킨 사람 몇 명? X명. 짬뽕 시킨 사람 몇 명? Y명. 볶음밥 시킨 사람 몇 명? Z명. 이렇게 놓고 총 몇 명이면 돼요? 7명이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죠. 이 문제도 사실은 무슨 문제야? 중복조합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여기에 X, Y, Z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0보다 크거나 같지 않으면 중복조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짜장면 선택 아무도 안 해도 돼. 오늘따라 7명이 다 짬뽕만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뭘 하나 선택해야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만약에 짬뽕만 7개 주세요 그랬더니 요리사가 나와서 짜장하고 볶음밥 하나씩 안 시키면 안 줄 거예요. 막 이러면 이제 나오기 전에 장사하기 다 그런 거죠. 그죠? 나와야 돼.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0부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문제가 바로 중복조합 문제로 바뀐다는 거. 이 지은 내가 잘 써야겠네. 도대체 알아볼 수 없겠네. 이렇게 쓰네. 이렇게 쓰네. 글자 이렇게 멋을 내고 그래. 욕나올 뻔했어. 글자 멋을 내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해주세요. 이게 진짜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또 조금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게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여기가 보통 n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r이라고 합시다. 이제 이게 r 값이야. 이게 반드시 맞춰야 하는 값이잖아. 이 합을 반드시 뭐는 맞춰야 돼? 7은 맞춰야 되죠, 그죠? 7은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얘가 뭐가 들어갔든 얘가 0이 들어가고 얘가 2가 들어가더라도 너는 5가 돼서 넌 7은 맞춰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맞춰야 하는 대상이 R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R이에요. 그럼 선택 가능한 대상은 얘가 3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썼을 때 여기가 N인 거고 여기가 R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NHR로 쓸 수 있는 거죠. 물론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정말 중복적 문제는 각종 종류의 문제들을 만들어내긴 해요. 중복조합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고 그리고 예시를 조금 더 풀어서 넓히고 그리고 중복조합은 정리를 하죠. 자, 중복조합의 또 다른 예시가 하나 더 있어요. 이런 문제가 중복조합의 또 다른 예시예요. x, y, z의 순서쌍 개수. 알겠죠? 아직은 그런가요? 자, 어때? 순서가 정해져 있죠? 순서가 정해져 있어. 순서 정해져. 조합이네. 요거 는 들어가 있지? 이렇게 할까요? 중복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기 3 뽑으면 너 3 될 수 있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뽑은 것도 뽑아도 된다. 중복이 가능하다. 아하, 이렇구나. 이렇게. 그럼 여기 선택 가능한 건 뭘까요? 8이죠. 1에서 8까지 선택하는 거잖아, 그치?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건 몇 개예요? 3개죠.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개수는 3인 거고 n은 8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8, H, 3 이렇게 푸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이게 더해서 1 빼면 10 뭐 이렇게 푸는 거죠? 여기 하나라도 이게 빠져 있으면 중복조합이 깨져요.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중복조합이 깨져요. 물론 그럼 이제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의 다른 풀이를 하나 보여줄게요. 네, 끝에도 상관이 있어요. 끝에도 상관이 있어요. 끝에 반드시 들어가는 거야 돼요. 그냥 2부터 이렇게 하면
그럼 그렇게 하는 거죠. 문제 자체에서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태를 만족해야 여기서 여기를 뺀 걸로 개수를 정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1보다 크다 그러면 2부터로 바꿔서 그렇게 문제가 바뀌는 거야. 그럼 이제 이 형태를 만족했으니까 이제 중복조합이에요. 이렇게. 이해됐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른 풀이를 조금 봅시다. 하여간 x는 최소값이 누구에 뽑을 수 있는 최소값이 1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근데 y가 뽑았더니 x랑 같은 게 좀 못마땅해. 못마땅해.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예시로 2 이렇게 뽑았다고 쳐봅시다. 2z를 뽑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쵸? 그럼 y를 뽑을 수 있는 대상은 항상 x까지죠. 그쵸? x까지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얘를 뭐랑 대응시킬 거냐면 이게 대응이에요. 같다라고 놓으시는 게 아니라 함수 같은 개념이에요. 얘랑 대응시키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2는 그대로 두고 2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좋을까? 1을 더하면 항상 커져요. 그쵸? y에다 1만 더하면 같을 수가 없어. 왜냐면 x랑 y는 최소한 같은 게 어디야? 그러니까 최소한의 값이 같은 거였잖아, 그치? 근데 y에다 1을 더해버리니까 언제나 커지죠. 그래서 y는 항상 1을 더하면 커져요. 이렇게 대응시켜. 그럼 z는 또 가만 놔두긴 좀 뭐하죠? z도 가만 놔두긴 뭐하죠? z도 같이 1을 더해줘야 되지. 왜 안 그러면 2 이런 걸 뽑았으면 얘만 혼자 툭 튀어 올라가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하나는 그냥 더해줍시다. 이렇게 대응을 시킬 수 있어요, 하나에.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를 더하면 항상 커져요. 알겠죠? 이 같은 방식을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z도 지금 1이 더해졌으니까 y랑 1이 더해진 거랑 또 같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2, 3, 3을 뽑았으면 얘가 하나 더했으니까 4가 되고 얘도 4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둘은 같죠. 그럼 하나 더 크게 하려면 또 2를 더하면 되죠. 그래서 z에다가는 2를 더해요. 그럼 항상 커져요. 당연하죠? 맞아요? 그냥 y에다가 2를 더하고 z에다가 2를 더해주면 같을 수가 없어요. 이젠 같은 값은 안 나와요. 됐죠? 그럼 z는 원래 어디까지 값을 가질 수 있었어? 8이었잖아. 근데 거기다 2를 더했으니까 어디까지 나오겠어 이제? 10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10이라는 이런 새로운 일이 벌어져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쓰면 이거와 자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기 뺑 붙입시다. 생각이 조금 까다로운 거예요. (1대1) 대응을 해요. 1대1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좀 보이긴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1대1 대응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순서상 아무거나 하나 잡아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1, 5, 6 이렇게 잡으면 6이 입장에서는 그냥 얘는 1로 쓰고 얘는 6을 뽑고 얘는 7을 뽑은 거랑 아니 7이 아니라 2를 더했으니까 8을 뽑은 거랑 같은 거예요. 얘가 얘에 대응하는 거야. 그치? 여기서 여러분이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봐. 이걸 만족하는. 그쵸? 그럼 그거에 대응하는 이 값이 하나씩 나와요. 어렵나요? 이해되나요? 오케이. 이거랑 같은 거예요. 이게 1대1 대응을 하니까 이게 1대1 대응을 하니까 이 문제를 푸는 거랑 이 문제를 푸는 건 같은 거죠? 따라서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몇 개 중에? 10개 중에. 그러니까 10시 3이에요.
맞죠? 10C3 똑같아요. 알겠어요?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중복 조합의 예시를 딱 봤을 때 크기별로 봤을 때 이 크기를 하나씩 2개 이상 증가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러면 뭐가 문제가 돼? 1대1 대응을 안 해. x에다 2를 더하고 y에다가 2를 더하고 z에다가 4를 더해. 그래서 2칸, 4칸으로 이제 다 그럼 1대1 대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 칸씩 더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3, 3, 3을 뽑았다 그래도 여기서는 3, 4, 5라는 하나, 딱 하나가 대응하게 돼 있어요. 그거 외에 다른 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뽑은 여기서 어떤 하나도 여기에 값이 되고 여기에 나오는 값이 어떤 하나도 여기에 값으로 쓸 수 있으면 그치 다른 값이 아니라 뭐 2개가 나오면 이제 1대1 대응이 아닌 거지. 그럼 우리 1대1 대응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면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뭐 함수로 하면 증명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는 증명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알았죠? 성질만 이용하도록 합시다. 요즘 느끼는 건데 경우의 수를 잘하면 코딩을 잘할 것 같아. 나중에 코딩에 관심 있어서 코딩을 하다 보면 경우들이 막 생기잖아, 이제. 뭐 경우를 분류해 놓을 수 있어서 코딩을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코딩하는 사람들이 실력은 좋대. 근데 수학이나 물리를 공부한 사람들이 코딩을 딱 시작하면 초반엔 되게 힘들어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수학적 기능이랑 공간적 개념이 훨씬 좋기 때문에 훨씬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어떤 예시를 풀어볼 수 있을까요? 이게 조금 갑자기 문제가 이쪽으로 넘겨왔어요. 다시 돌아갈 거예요. 거기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좀 쉬운 문제로 넘어갈 건데, 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경우의 수를 순서상의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개수 이렇게 써야겠다. 그냥 봤더니 큰일 났어. 여기가 눈이 없어요, 눈이. 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중요하지 않은 잖아. 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 경우에서 생각해보면 요거만 빠지면 돼요. 그러면 저게 성립하죠? 이렇게 생각 푸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중복조합 문제랑 비슷하게 나오면 중복조합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 풀어내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 그렇지 않은 경우를 찾든지 어떻게든지 하시면 돼요. 요거 봤더니 드디어 이제 마음이 좀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1부터 8까지 오케이. 얘는 8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중복을 허락해서.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요거는 얘랑 같은 거니까 뭐로 봐요? 하나로 보면 되죠. 하나로. Y를 선택하는 순간 Z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한 개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 선택하면 돼요? 2개. 그래서 8H를 빼시면 돼요. 우리처럼 한번 해볼까요? 이게 10C3이고요. 여기는 9C2예요. 그럼 3이 6에 계산이 오래 걸려도 이해해주세요. 120? 120에서 9, 8, 2니까
내시면 돼요. 그러면 84 맞나요? 이렇게 대충 풀리네요. 오케이. 풀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풀 수도 있겠네요. 여기다가 그대로 두고 여기다 1을 더해요. 1을 더해요. 그래서 그럼 여기도 1을 더해야 되겠죠? 1을 더해야 되겠죠? 근데 얘는 1을 더하면 원래 컸던 애랑 그대로 가겠죠? 이렇게 되고 여긴 뭐가 나오죠? 부저 하나만 더 했으니까 이렇게 대소관계를 바꿀 수도 있네요. 그죠? 그럼 여긴 9개 중에 3개를 선택하면 되겠네요. 되죠. 84 3?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셔도 돼요. 됐나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법을 2가지로 갖고 계세요. 특히 이 문제에 한해서 이 문제의 풀이가 이렇게 접근이 돼요. 물론 이것도 이제 음식의 선택 문제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바꿔서 풀 수는 있는데 얘는 대부분의 경우 사이에 껴 있어야 되기 때문에 n이 훨씬 큰 경우로 나타나요. 아까 같은 중복조합 문제들은 n보다 r이 훨씬 큰 문제들을 예시를 들었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함수에서는 예시로 인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게 중복조합 문제예요. 알겠죠? x값이 커졌는데 y값도 커져도 되고 같아도 된대. 커져야 된다는 얘기는 순서가 정해졌다는 거니까 조합이라는 얘기고, 같은 걸 뽑은 걸 또 뽑아도 된다는 얘기는 중복을 허락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중복을 허락한 조합이니까 중복조합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중복조합 문제예요. 그럼 n이 뭘까요? 어디가 n이에요? 이쪽이 n이죠? 이쪽이 5개가 n인 거예요. 이쪽이 n이 선택이잖아요.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건 몇 개? 4개죠. 얘네가 하나씩은 반드시 가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쪽이 r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런 문제는 진짜 문제 다 읽고 식은 미적분에 비하면 월등하죠. 한 줄, 3줄 쓰면 많이 쓰는 문제예요. 확정에서는 좋아요. 자, 예시 문제들 좀 봅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음이 아닌 정수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음이 아닌 정수라고. 3H7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됐죠? 이렇게 나오면 똑같은 문제인데 x, y, z가 자연수래요.
그럼 자연수니까 끝났네. 이건 중복적 문제가 아니에요. 끝났어요. 그죠? 자연수는 최소 뭐부터 시작해요? 1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씩 주고 시작하시면 돼요. 야 하나씩 너 가져. 하나씩 채워줄게. 그럼 무조건 자연수는 되잖아, 그지?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여기다가 하나,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이렇게 채워주고 여기는 몇 개가 남아요? 4개가 남겠죠. 그래서 새로운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4가 돼서 아 여기 2를 넣어줬다고 한 장 넣어줬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개념? 요거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그럼 이제 x, y, z는 0보다 크거나 자 그럼 조금 더 설명을 해봅시다. 이걸 조금 이해하면서 풀어봅시다. 그러면 이건 마치 다른 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x, y, z는 같은 값이에요, 다른 값이에요. 보기에 같아 보여, 달라 보여? 달라 보이죠? x랑 y랑 z랑 그죠? x, y, z 그러니까 상자가 서로 다른 거예요. 세 개의 서로 다른 상자. 이렇게 하면 좀 그렇다. 일단은 똑같이 그려놓읍시다. 여기 x 상자, y 상자, z 상자가 있어. 문제도 맨 처음에 배울 때 어떻게 했어? 서로 다른 n 이렇게 있지. 이렇게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른 상자에 뭐를 맞추려고 그래? 여기 1이라고 쓰여 있는 종이가 이런데 열심히 하면 안 되는데 여기 5장이 있는 거예요. 이걸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 1이 꼭 안 쓰여 있어도 상관없어요. 알았죠? 이 5장을 어떻게? 나누어 담는 거예요. 나누어 담는 거예요. 빈 상자가 있어도 돼요가 있듯이 빈 상자가 있어도 돼요. 빈 상자가 있으면 안 돼요가 있듯이 이게 바로 빈 상자가 있으면 안 돼 이런 거. 이거는 빈 상자 가능해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중복조합 문제를 풀려면 서로 다른 상자에 5장의 종이를 나누어 담는 거예요. 빈 상자가 있어도 되도록. 그럼 이런 류의 문제는 다 중복조합이에요. 이건 어때야 돼? 이건 같은 것이. 같은 것이. 알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사탕을 10개 가져왔어요. 여러분 4명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의 수 10개. 중복조합이에요. 여러분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도 된대요. 그러면 안 되는데. 되게 미움받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전 안 먹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안 먹어요 그랬어요. 그럼 안 나눠주겠죠. 그죠? 2개, 3개 뭐 이렇게 나눠주겠지. 이렇게 나눠주는 거. 다 중복조합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같은 계통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지어 이제 어떤 것도 중복조합이야? 항의 개수를 구하는 것도 중복조합이에요. 서로 다른 항이 몇 개 나올까 이런 거. 서로 다른 항이 몇 개? 어떻게 해요? 이런 거는 여러분 그냥 수식 계산 이런 문제는 안 나오나요? 10제곱까지는 안 나오죠. 수식 계산할 때 생각해 볼 만 하잖아요. 항이 몇 개인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A에 B에 C에 X제곱, Y제곱, Z제곱이 되겠죠? 항은.
그렇죠? 그리고 이 x, y, z가 다르면 다른 항인 거죠. 그리고 x만 10이고 y, z가 0이어도 상관없죠. 그랬으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이 되면 돼요. 그래서 개수는 3H 10개만큼 나타나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해서 문제를 풀면서 이제 보면 중복점이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좀 까다로운 문제가 있긴 한데 지금 할까요? 그래, 이항 정리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이거는 중복조합 문제 같긴 한데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10보다 작거나 같대. 아니 작거나 같은 문제가 왜 여기서 나와? 작거나 같은 건 아까 이렇게 나왔어야지, 그지? 얘는 왜 합이 그래? 일단 문제네요. 그럼 이제 무슨 경우로 생각해야 돼요? 10인 경우도 있고 9인 경우도 있고 8인 경우도 있고 7인 경우도 있죠. 10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심지어 0개까지 하면 11개를 풀어야 되는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1개를 푸는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11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이제 11개 풀어서 여기가 12, 3C, 10, 3H, 10 이런 문제 잘 안 나와요. 3H, 9 3H, 8 이렇게 되는데 이거 이항 정리를 배우고 나면 더해지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로 더해지겠는데 이렇게 이항 정리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건 이제 좀 이따 보고 어쨌든 간에 잘 봤더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너는 여기다 0 더한 거잖아 이렇게. 그쵸? 그럼 너는 여기다 2를 더하면 그러면 10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렇게. 그럼 너가 8이라는 건 여기다 2를 더하면 여기다 10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 어떤 값이 0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야? 10까지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얘가 x가 이 문제는 여기로 가자. x가 0인 경우, x가 1인 경우, x가 2인 경우, x가 3인 경우, x가 4인 경우, x가 5인 경우까지 다 가는 거잖아. 그럼 얘도 0인 경우, 1인 경우 해서 이게 10까지 가는 경우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네. 그럼 여기 지금 뭐가? 하나가 빠져 있다고 봐도 되네요. 따라서 이 문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0인 경우 10일 거고, 얘가 1인 경우는 9인 모든 경우의 수가 나올 거고, 얘가 2인 경우는 8인 모든 경우의 수가 나오고, 이걸 다 더한 거니까 결국 그냥 이걸 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이거랑 같군요. 이런 문제가 나타나요. 꽤 어려운 문제죠. 우리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을 뺏어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디어를 뺏어오는 거 알았죠? 여러분은 배우면서 항상 아이디어를 뺏어와야 돼요. 저렇게 생각하는 방법론을 뺏어오는 거예요.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거. 이 문제를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놈이 저렇게 미리 생각해놨어? 땡큐 하고 이렇게 맞아 알죠? 그게 살짝 걷어가야 돼요. 그걸 자기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10부터 해서 이건 차근차근 해보면 되죠. 이렇게까지 하면 웬만한 중복조합 문제는 좀 풀릴 거예요. 경우를 나누는 게 어려운 거예요. 경우의 수는 경우를 얼마큼 쪼개서 푸느냐가 사실은 상당히 까다로워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